일단 뭐 대장은 데모였죠. 데모와 현대 에버다임이었는데 데모가 여기서 상한가를 말아 올리고 현대 에버다임이 강하고 어제 저녁에 이야기했었던 여기 기관행들 수급 종목이라 탄력은 둔한데 현대건설기계가 올라왔죠. 그죠? 잘 올라왔습니다. 매집되어 있던 구간까지 충분히 더 이상 올라갈 수 있어요. 좀 느려도 혹여나 앞에처럼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참 이거 또 한번 기대하기 더럽게 힘드네 참. 개별주 종목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인도 있었죠. 해인도 있고 뭐 수산중공업도 조금 힘을 썼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강하진 못해요. 대창 단조도 있고 뭐 다스코도 있고 그러긴 한데 그래서 뭐 심적으로 좀 강했던 애들 데모하고 현대 에버다임하고 어제 얘기했던 현대건설기가만 수급하고 기술적인 흐름만 좀 체크해 볼게요. 데모를 보면은 뭐 이게 말아 올렸으니 기술적으로 뭐 과열 들어간 거 아니고 상한가 말아 올렸으니 내일 갭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갭을 좀 아마 10% 이상 띄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10% 가까이 띄우지 않을까 싶어요. 띄우면은 나올 수 있는 건 그 정도 띄운다. 10% 띄운다. 두 가지 거기서 그 정도 갭 띄운다 그러면 음봉으로 초반부터 계속 은근히 이렇게 누르거나 하면 연속성을 갖는 애들이 이쪽 테마 쪽에서는 이렇게 최근에 흔치 않다 보니까 아니면은 눌렀다가 한 번 더 양봉을 위해서 갭 띄어서 윗꼬리 만들면서 올려주거나 뭐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공간은 있어요. 근데 저항을 좀 받을 거예요. 나올 수 있는 패턴은 그 정도 좀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백일선을 위쪽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갭을 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현대해버다임은 갭을 좀 많이 띄어서 밀렸다가 양봉으로 올라왔는데 얘는 백일선 위로 올라왔네요. 그럼 제가 갭 띄어서 움직이면 얘도 뭐 십자봉을 만들거나 약간 비슷한 움직임을 만들 수 있겠죠. 참고하시면 될 거고 현대건설기계도 공 크기는 작아도 같은 패턴을 만들 가능성을 봐야 될 거고 가능성을 봐야 될 거고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는 그게 나쁘지는 않아요. 데모나 재건 쪽 이야기는 또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에서 좀 이현상을 갔던 종목이고 내려와서 올라왔으니까 좀 관심을 갖고 재건 쪽은 봐야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개별주들이 나는 어렵다, 개별 급등주들이 없다 그러면 이제 현대건설기계를 주목을 해서 보시면 될 거고 이렇게 좀 판단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저는 뭐 여러 번 설명했지만은 물론 이제 수급은 기관들 외인들 수급이 강한데 최근에 여기서 하락했었던 구간에서의 수급은 연기금이 망쳐놨어요. 연기금이 연기금이 연기금 얘기 제가 계속하죠. 연기금이 망쳐놓고 지랄 떨었던 종목들이 은근히 많다고. 연기금이 쓰레기 짓거리 많이 해요. 계속 종목들이 그래요. 자, 그런데 거래 터졌고 수급이 들어온 자리들을 보면은 전형적인 매집 패턴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이런 패턴들이 나오는데 그 이하로
수급 이런 매도 수급들 이런 허짓거리 하는 바람에 밀려서 밤에도 내려오거나 전저점 다시 바닥권 분위기 나온다 그러면 매수해 두면 또 올라가요. 그 가격대를 이탈해서 내려온다? 그러면 시간차 두고 매수해 놓으면 또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후로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트레이딩 전략,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런 뭐 스윙 이상 매매 관점에서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오늘도 기관들, 메인들 일부 쓰고 그리고 에버다임은 뭐 데모와 같이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코리아 SA는 참 이제 선테크는 뭐 저 포르쉐 때문에 움직인 거죠. 3기하고 뭐 맞어. 요거는 뭐 오늘 좀 언급은 피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주 몇 개를 좀 볼게요. 로봇주는 상한가한 건 없고 강했던 녀석이 레인보우하고 유일 로봇죠. 신고가를 두 개 다 갔는데 2년도 채 안 된 신규준대 레인보우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외인들 기관들 수급 들어오면서 그다음에 유일 로버도 신고가를 오늘 찍었는데 그쵸? 찍었습니다. 추세 흐름 괜찮고요. 기관도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는데 그죠? 그 정도 모습이면은 뭐 레인보우도 그렇고 유일 로버도 그렇고 내일 음봉으로 눌린다 그러면 딱 공략하기 좋은 자리예요. 단봉에 양봉 올라온 상황이지만은 음봉으로 아마 눌리게 되면은 아직 과열에 진입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자리에서 흐름이 조금 분봉 단기 과열은 있긴 하네. 내일 개파락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유일은 개파락을 하면은 좀 시간을 보내다가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개파락 가능성. 글로버는 아마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내일 개파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파락했다가 살짝 음봉으로 눌리거나 아니면은 개파락 정도에 따라서 그냥 양봉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가 툭 쳐 올리거나 음봉으로 눌리면은 아래 꼬리 잡으면 딱 좋아요. 음봉으로 눌린다 그러면 공략 포인트 좀 잡아보시고요. 얘도 중가를 올려버렸네. 내일 개파락할 분위기네. 뛰어서 음봉 나오거나 개파락 음봉 눌려 있거나 하는데 얘가 좀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근데 눌리는 자리면은 얘네들은 흐름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은 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자리는 음봉으로 눌린다 그러면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두 개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참고하셔서 좀 공략 포인트 잘 잡아보세요. 수세한 자리는 괜찮습니다. 예전부터 뭐 얘기했었던 SP 시스템은 그 외에 다른 애들도 있죠. 뭐 이제 오늘 10% 오르는 SPG도 있고 로보티즈도 9%대 오르고 했는데 밑에 내려와 있다가 오늘 뭐 지난주부터 수급 들어온 거라 몇 개의 흐름과 추세와 흐름 자리 괜찮은 애들이 있어요. SPG도 나쁘지 않습니다. 수급도 괜찮고 기간에있는데 수급 그런 자리들 잘 노려보시면 되겠고 개별주로는 SP 시스템 이거는 뭐 자동화 쪽이다 보니까 이 자리
이게 이제 내일 음봉으로 눌릴지 아니면 한번 위로 갭 띄워가지고 올라갈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막 순간 뛰어가지고 확 올리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거래가 지금 현재 적은 상태라서 그 가능성도 있으니까 거래량 흐름을 좀 주시를 하셔야지 되겠어요. 거래량 흐름. 나머지들은 그냥 고만고만했죠. 뭐 4%, 5%, 6%그 정도 흐름을 좀 만들었어요. 21선 아래에서 그냥 양봉 올라오는 정도 로버스타 어, 다 비슷한 패턴의 자리 조금 더 높은 자리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관점에서 나는 볼래라고 하면은 이러다가도 두 개가 유일과 레인보우가 강했는데 다른 애가 더 강하게 흐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종목의 수급이 더 강하게 될지는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시장 거래 대금이 조금 증가를 했다라고 하지만 9조 1천억에 코스닥도 6조 원 얼마 안 되네. 코스닥 거래가 조금 추석 지나고 나서 연휴 지나고 나서 조금 증가했다라고 하지만 아직 거래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거나 활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종목들도 좀 아침부터 빠르게 올라간 애들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느리게 움직이잖아요. 수급이 강하게 팍팍 들어오는 게 아니어서. 그런 이유가 이 시장 거래 대금의 문제예요. 돈을 싸들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쪽에서 먼저 확 얘들이 강하게 10%대 올랐다지만은 다른 애가 튀어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것도 유념을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거고요. 자, 그러니 로봇주들은 그러한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겠고 우리 중개포트는 오늘 신고가 또 계속 신고가 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가고 있고 종목은 아직은 언급 안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제 이야기했었던 덕신 하우징 하나만 더 언급하면서 방송 마무리할게요. 자, 보통 이제 비슷한 가격대에서 박스권을 내려와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간다 그러면은 바닥 자리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여기서도 그랬고. 그죠? 이런 모습을 만들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뭐 6월달 패닉셀에서 만들어진 흐름인 거고 자, 그래서 계속 횡보를 했죠. 그리고 나서는 수급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패턴이 시간의 강한 모습 보이다가 연봉 누르거나 할 수 있어서 시간에 한 4%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4%대 올랐네요. 올랐으면은 아마 수급이 확 들어오지 않으면 기술적인 흐름상 내일 떠가지고 음봉으로 올라가다 음봉으로 눌릴 수도 있어요. 자리 잡히는 거죠. 이렇게 될 거예요. 볼린저 밴드 21선 이런 모습. 그러면 내일 떠서 간다고 들이대지 마시고 음봉 눌리면 아래 꼬리에서 21선 전후에서 아마 아래 꼬리 포인트 추매라든가 아니면 신규 매수 잡아보시면은 이후에 흐름 만들고 추가적인 상승을 시간차 두고 할 가능성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흐름은 이런 모습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이 앞에처럼 뭐 시간에 올렸다가 시간에 상한가 갔다 갭떠서 음봉 누르고 또 시간에 상한가 갔다 갭떠서 음봉 누르고 탁 치고 올리고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것도 또 패턴을 장담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나올 수 있는 패턴들은 그러해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기가 나는 매수하자마자 바로 먹을래 라고 접근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 수익 관점으로 매수해놓고 기다리면서 이후에 이런 추세 흐름을 타거나 이런 모습을 타거나
아니면 뭐 시간의 상한가 갔다가 갭 뜨면 축소했다가 음봉 눌리면 매수하고 또 올라갈 때 매도하고 뭐 그렇게 축소 추매 관리를 하면서 흐름을 타보셔도 괜찮을 거고요. 다시 나오지. AS. 그런 관점에서 좀 흐름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철강주들이 좀 강했죠. 철강주들이 강했습니다. 현대제철하고 동국제강하고 강하게 올랐는데 현대제철은 뭐 11%대 오르고 현대제철은 11%대 오르고 동국제강이 14%대 오르고 강했죠. 이거는 포스코도 좀 강하긴 했는데 포스코 지금 홍수 집중호우 피해 때문에 일당 125만 원짜리 인부를 구하면서도 지금 일당 125만 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지 이게 복구가 안 되다 보니 철강 가격 인상 우려감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일부 이제 철강주들이 움직이고 개별주들도 좀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스틸자 들어가는 좀 움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얘네들은 이제 테마 관점에서 그렇게 움직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길게 보면은 중장기 추세 바닥이죠. 동국지가 그렇죠. 현대제철은 중장기 추세가 무너 다시 내려와 있지만 동국제강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총이 적으면서 중형 주면서 중장기 추세 우상향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바닥권에 있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매매를 할 것이냐 투자를 할 것이냐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200일선 이 정도 시간을 두고 돌아가야지 이후에 추세를 만들어서 올라가기가 훨씬 좋습니다. 돌아가는 정도 안착하는 거죠. 안착하는 거죠.